안녕하세요. 낭떠러지 TV입니다. 네, 오늘은 큰 거 한 방에 큰 거 오면 한 방에 무너진다라는 주제로 좀 여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식이 있죠, 주식. 예, 주식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주식으로 이제 뭐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네, 망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에 한 9번은 이제 계속 성공하고 돈 벌고 막 주변에도 자랑도 하고 그러시다가 결국에 마지막 한 번에 실패를 하고 그동안 번 것도 다 잃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이제 뭐 도박도 그렇고 처음에는 좀 돈을 따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돈을 벌면 벌수록 더 과감해지고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비율로 좀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돈을 좀 벌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가 큰 거 한 방에 아예 무너져 버리는, 예, 그런 상황도 상당히 많고, 예, 부동산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좀 돈을 벌지 몰라도 어 어느 순간 뭐 경제 위기나 대폭락 어떤 그런 걸 맞으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투자는 조심해야 되는 요인이고요. 투자는 상당히 조심해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부동산은 어차피 1주택자는 집이 올라도 이제 팔 마음이 없잖아요. 예. 그냥 이제 집이 오르면 기분만 그냥 좋은 거고, 그리고 집이 떨어지면 그냥 우울하고 기분 더럽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뭐 빚 없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뭐 자기가 1주택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팔 이유가 없겠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어차피 이제 빚 많이 지고 급한 놈은 있습니다. 급한 놈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급한 놈은 팔게 돼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경제도 지금 많이 어렵고. 자,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잃은 사람이 많을까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 고점에 팔고 현금화한 사람이 실제로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도 오히려 더 오를 것 같아서 더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뭐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뭐 떨어질 때, 어, 이제 떨어질 때는 아무도 못 산다고. 왜냐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이제 고점이 어딘지를 모르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폭락까지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미들이 이길 수가 없죠. 이게 작전하는 놈들하고 이제 싸우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잡았다 폈다 하면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올라서 돈 벌었다. 아, 그때 살 걸 했지만, 예. 그런 이제 껄무새, 예. 껄무새라는 또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요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투자 시장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계속 돈을 벌지 몰라도 큰 거 오면은 이제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뭐 투자를 해라, 뭐 부동산을 사라, 주식을 사라, 막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뭐 뉴스나 그런 기사들이 이제 자극을 많이 하는데, 자꾸 어떻게 보면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벼락거지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놈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주식 시장이든 이 부동산 시장이든 어쨌든 이 수요를 끌어들이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많은 수요를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게 이제 이들의 주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버블이 심하게 꼈을 때가 이제 제일 그런 악질적인 활동들이 제일 심하고,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동산 같은 경우도 2021년 고점에, 그리고 2022년 아파트 폭락 직전에도 제일 이제 그 댓글도 그렇고, 이 어떤 유튜버들, 뭐 언론 뉴스 기사도 그렇고 상당히 제일 마치 광기에 휩싸인 것처럼 제일 활발했어요. 그러나 뭐 1년 사이에 어떤 일도 벌어졌습니까? 응? 폭락했잖아요. 예, 폭락해서 지금도 이제 특히 경기도 외곽에 이제 어떤 백옷이나 뭐 송도 뭐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반토막 나기 직전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연끌을 해서 그 아파트를 뭐 8억, 10억, 12억에 주고 샀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반토막 났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뭔가 이제 투자는 좋은 수단이긴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하면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맞는데 위험한 짓은 정말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자신들이 이제 다니고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지금 총체적인 어떤 이제 격변기 시대,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뭘 사고 투자하고 했을 때 돈을 잠깐 벌고 뭐 기분 좋을 수는 있지만 갑자기 뭐 큰 거 오면 한 방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이제 내수도 다 지금 폭망했고 특히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또 폭망했고 더군다나 중국한테 이제 이제 뺏긴 시장마저 더 뺏기게 지금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도 지금 구조조정하고 희망퇴직 하는 거 보면 지금 답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부동산 연끌을 하면 진짜 뭐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시국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연끌을 안 하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예, 만약에 연끌했으면은 지금 직장 다니는 것도 겨우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직장도 다니고 또 투잡으로 또 대리 뭐 배달 뭐 여러 가지 또 알바도 병행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 거품이 이제 계속 쌓일 때는 이제 끝이 없습니다. 마치 이 폰지 사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또 오르면서 대출도 많이 상승한 지표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대출이 없이는 아파트가 절대 오를 수 없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갑자기 이제, 뭐 대출을 없애고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만 아파트를 사라고 하면 아파트는 폭락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장은 대출로 떠받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사람들이 막 위험하게 이제 대출을 하고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그 또 더 높은 집값을 또 더 많은 대출로 사야 하는, 그리고 집값이 오른 만큼 부채도 커지고 가계부채도 이제 세계 1위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지수가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높다 낮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지수가 높은 거는 당연히 그만큼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거고,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버틸 수 있는지 아니면 못 버티고 무너지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하고,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이제 부담을 느끼는지, 그리고 예전에 집값이 폭락했을 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얼마였고 폭락하고 나서 또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그런 지수들을 확인할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니까 뭐 헷갈리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집값이 제일 쌀 때를 어떻게 맞추냐, 그럼 언제 사냐, 그러다 너 평생 못 산다. 아닙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수치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범위대를 지정해서 그 범위대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아파트를 구매하는 걸로 행동을 계획을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부동산 같은 경우 60, 70대의 부동산 매물을 그냥 70대는 아파트를 팔고 2030은 이걸 샀어요. 이 비싼 거를. 그러니까 70대는 거의 이 아파트를 10년, 20년 가지고 있다가 충분히 이제 올랐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더 오를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팔고 매도하고 현금화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사람들도 아파트가 충분히 비싸고 이제 더 이상 오를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겠죠. 2030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대출을 막 연끌하면서 이 매물을 받아줬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비싸게 이제 잡은 매물들을 10년 후, 20년 후에 누군가가 하면 뭐 다음 세대가 되겠죠. 지금 태어나는 세대나 그 세대들한테 이제 넘겨야 되는데 지금 뭐 저출산 이 상황 속에서 이 매물을 그들이 받아줄지, 예, 그건 정말 물음표가 됩니다. 물음표. 그래서 어쨌든 수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 그래서 이 부동산이 지금 어떤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심리와 이 불씨가 꺼지게 되면은 일본처럼 빈집 사태와 그리고 부동산 폭망의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뭐 일본처럼 뭐 그렇게 계속 갈 확률은 없지만 이거는 언젠가는 무너졌다가 다시 무너져야 그리고 다시 오를 수가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드시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쨌든 간에 잘못하면 이 허상의 이 콘크리트 덩어리를 떠안고 이제 평생 빚 갚으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는 최대한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이미 연끌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예, 다들 잘 생각해서 이 인생을 나락의 지옥 속에 파멸의 순간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